어제 5.18 민주정신의 땅 광주에서 이번 총선 선거제도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비례대표 선출에 있어 지난 21대 총선에서 의회의 다양성 확보 그리고 연합정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준비된 준연동형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4년 전의 가오를 반복한 위성정당 창당으로 선거제도를 무력화하고 민의를 왜곡하려는 여당의 꼼수에도 병립형으로 회귀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반칙에 대응해야 한다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민주당이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준위성정당을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다만 민주당이 마지막까지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소수정당 배려를 위해 기울인 노력과 원칙을 지키면서 현실에서 최선의 길을 찾으려 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멈춰 세우고 다시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세력이 민심의 바다에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된 힘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지난주 1월 31일 법원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대한 첫 배상 판결 이후 두 번째 판결입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사회 정화를 명목으로 불법 감금, 강제노역, 학대, 성폭력, 폭행치사, 암매장 등이 자행돼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657명에 달하는 인권유린의 상징과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과 부산시의 전폭적인 지원과 방조 아래 이루어지는 사실상 공권력에 의한 사건이란 점에서 중대한 국가폭력 사건입니다. 사건이 드러난 지 37년 만에 피해자들에게 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루속히 배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맞서 진실규명 노력을 기울였고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행안위 간사로서 이 과정을 주도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야당이었지만 김무성 의원님의 중재 노력도 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 1호 사건으로 2022년 8월 국가폭력 사건으로 결정되어 피해자들도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37년 만에 배상 판결이 나왔음에도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해 피해자들을 다시 고통의 늪으로 빠뜨렸습니다. 국가의 명백한 가오가 드러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신속히 치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국가폭력으로 인권유린을 당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하고 법원 판결을 신속히 이행해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부가 더 이상 항소로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기존에 제기한 항소도 치화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법무부가 항소를 강행하는 경우 법원은 신속한 재판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시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